간혹 가다가 느껴지는 손 저릿저릿함. 이것이 손바닥 전체일 수도 있고 손가락 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손끝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목 디스크, 병원을 조금만 다녀봐도 알 수 있는 손 저림의 원인들이죠. 하지만 병원을 다녀와도 치료를 받고 처방약을 먹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손저림의 숨겨진 원인들과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손이 저린다. 꼭 손이 아니더라도 어딘가 저린다면 두 가지를 떠올리죠. 바로 신경과 혈관입니다. 신경, 혈관이 눌리거나 혈액순환이 안 돼서 저리다. 이렇게 되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목 디스크고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사실 숨겨진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신경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혈관, 혈액순환은 또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 지점이 바로 사람에 따라서 손 저리는 이유가 다르게 나타나는 구분점이 됩니다. 분명 병원에 가서 정말 차도가 좋게 잘 치료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점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평상시에 관리를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땡겨, 두 번째는 뭉쳐, 세 번째는 돌려입니다. 재밌죠? 도대체 무슨 소린지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땡겨. 무엇을 이렇게 당긴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디서부터 당길 것인지, 그리고 어디로 당길 것인지.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소화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갑자기 손저림을 이야기하다가 소화기관을 이야기하냐? 의아해하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소화기관이 제대로 잘 동작하지 않으면 이 혈액이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잘 안 만들어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혈액이 잘 풍성하게 만들어져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되겠죠. 그러지 않다면 이 보내줘야 할 피가 없으니 혈액순환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이 땡겨가 혈액순환이라는 말 밑에 숨어있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즉 음식물로부터 영양소를 잘 땡겨와서 혈액을 잘 만들어 놔야지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말이죠.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피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 B12, 엽산, 철분, 에리스로포이에틴, 단백질, 구리, 비타민 C 다양한 것들이 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 몸이 막 저절로 만들어내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무언가를 먹어서 흡수를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이런 물질들이 혈액을 만드는데, 피를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른 건 다 알겠는데 가운데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이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것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단백질과 당으로 구성된 호르몬이라는 것을 알아두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잘 해야 되고 당분 섭취를 적절히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실 거고, 소화기관에서 잘 흡수된 영양 성분이 피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영양 성분이 잘 거쳐져야지 우리 몸에서는 이 균형 잡힌 혈액이 잘 만들어져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런 땡겨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늘 힘이 없고 기운이 축축 처지시는 분들, 그리고 다리가 잘 붓는 분들, 그리고 치질이 있거나 변이 조금 무르신 분들,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서면 어지러우신 분들, 그리고 멀미가 자주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땡겨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뭉쳐입니다. 뭉쳐 도대체 뭐가 뭉친다는 말일까요? 바로 첫 번째 혈액이고요. 두 번째는 근육입니다. 혈액이 뭉친다니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혈액이 뭉쳐는 혈액 그 자체가 이렇게 덩어리지고 뭉친다는 말입니다. 혈액의 질이 좋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친구들이나 나도 해당이 되겠지만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바로 당뇨랑 고지혈증이라는 성인 질환입니다.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혈액의 질이 좋을 수가 없겠죠. 맑고 깨끗한 혈액과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혈액이나 아니면 농도가 짙어진 혈액 중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들은 당연히 맑고 깨끗한 혈액이겠죠.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혈액이 뭉쳐 하는 데는 이 우리의 간과 우리 허리 쪽에 있는 신장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간과 신장은 이 혈액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무리한 신체 활동을 한다든지 과식을 한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생기는 독소가 제거가 되어야 바로 맑은 혈액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잖아요. 그것은 신장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신장이 건강해야지 잘 분비가 되겠죠. 그러니 당뇨, 고지혈증 관리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의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뭉쳐 두 번째, 바로 근육이 뭉쳐입니다. 근육이 뭉쳐는 여러분들이 쉽게 체험하시고 경험하셨던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물건, 꽤 무거운 물건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한 손에 들고 한 10분 정도만 있어 보세요. 진짜로 하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장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오래 들고 집에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렇게 오랫동안 손을 이렇게 쥔 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한참 들게 되면 나중에 손을 놓게 됐을 때는 손이 좀 덜덜 떨리거나 팔이 떨리거나 아니면은 손이 잘 펴지지 않거나 손이 저렸던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라서 곧 돌아왔죠. 하지만 이 근육이 뭉쳐가 늘 일상인 분들이라면 어떨까요? 굳이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더라도 이 손저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 그리고 어깨를 많이 쓰시는 분들,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휴대폰을 보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들인가요? 그런데 왜 근육이 중요하냐? 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곧 신경이 하는 일이고 이 근육과 근육 사이에는 이 수많은 혈관들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뭉침으로 인해서 혈관들이 눌리게 되면 당연히 저림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신경이 눌려서 근육의 이완 수축이 원활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저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측면이 무엇이냐면 찬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 있죠. 그런 날씨가 오면 마찬가지로 근육이 잘 뭉치면서 저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우면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잖아요, 한껏. 근육도 수축하지만 이 손끝에 있는 혈관도 마찬가지로 우리 체온 유지를 위해서 수축하게 되면서 이 손끝까지 혈액 공급이 힘들어지면 저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특히나 약간 콕콕 쑤시는 듯한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뭐 동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근육이 뭉치는 것도 이 저림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앞서 말했던 이 신경과 혈액순환의 중요성과 함께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돌려입니다. 말만 들어도 아시겠죠? 이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심장과 이 폐의 이야기입니다. 이 심폐 능력이 좋아져야 이 저림 증상을 확연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폐 능력이 좋아진다는 의미는 이 등과 어깨 그리고 이 상체 근육의 건강성이 확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방금까지 쭈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요. 혹시 달리기를 막 하거나 빨리 걷기를 한 다음에 이 숨을 몰아쉬는 과정에서 나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셨나요? 숨을 많이 들어쉬기 위해서 어깨가 쫙 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죠? 맞습니다. 이렇게 심폐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등 근육과 어깨 근육, 이 상체 근육이 점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세가 저절로 바로 잡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대로 평상시에 바람직한 자세를 이제 하고 있다면 이 심폐의 공간이 확보가 돼서 심폐 능력이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쭈그러지면은 이 심폐라는 펌프가 잘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구겨지면 덜커덕 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장과 폐가 잘 움직이려면 앞서 말했던 이 땡겨와 이 뭉쳐가 같이 해결이 되면 더 좋습니다. 아무리 심장에서 혈액을 밀어내 줘봤자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막혀 있거나
이 양질의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된다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리고 이 사지말단, 신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 심폐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이 혈관과 혈구 사이에 있는 이 전기적 반발력으로 이 혈구들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 벽 자체의 건강과 이 혈구 그 자체, 그 세포의 건강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땡겨 뭉쳐 돌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관리하면 좋으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비타민 B군을 잘 섭취한다. 비타민 B1, B6, B12는 신경 전달 기능이나 신경 재생 기능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도 좋고요. 아래 표에 나오는 대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군뿐만 아니라 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잘 골라서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은 개인에 따라서 섭취하면 좋은 것과 아닌 것이 나뉘기 때문에 꼭 약국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통해서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한다. 생강, 계피, 마늘, 대추, 인삼, 황기,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이런 음식들은 이 소화 기능도 올릴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내가 몸에 열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섭취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전문가랑 꼭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를 먹어도 될지 말지를 판단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음 제가 말씀드린 음식을 피한다 입니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차가운 음식, 차가운 음료, 그리고 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카페인,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는 이 과도한 당분 섭취와 트랜스 지방 섭취, 그리고 알코올성 신경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 술, 이러한 것들은 정말 단골 손님들이고 제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지겨우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세를 바로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세 바로 하는 것이 엄청 중요했죠. 손목, 어깨, 등, 팔, 가슴 쪽으로 스트레칭을 하셔도 좋고 마사지를 받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최대한 피하시고 휴대폰을 볼 때도 이렇게 책을 보듯이 고개를 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잘 안 되겠지만 노력하는 것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이 목에 부담이 되는 이 높은 베개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손저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손저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죠.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목 디스크도 한 몫을 했지만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 땡겨 뭉쳐 돌려 혈관과 신경 그리고 근육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건강관리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숙여서 보고 있다면 고개를 들어서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약속.